에이전TV 100%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프로님. 네. 이번 영상에서는 네네. 지난번에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저희들이 260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블록스토어 네. 이야기 드렸죠. 네네. 물론 뭐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한두 개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260개 매장을 가진 블록스토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금 사정과 맞춰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먼저 네.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블록스토어하고 이제 회사를 봤다. 보고 나서 보니까는 이 회사는 내가 꼭 거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일단 연락을 해야죠. 그렇죠. 네. 이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구매 담당자를 찾아야 될 겁니다. 멀천트라고 하죠. 이 구매 담당자를 갖다 찾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내 제품을 소개해야죠. 네, 소개하고 나면은 그쪽에서 약간의 관심을 가지면은 샘플을 보내야 되겠죠. 네. 사실은 저는 이 블록스토어를 거래하면서 구매 담당자들한테 떼이게 됐어요. 샘플을. 아, 샘플을 받고 날랐나요? 날랐죠. 예. 그 처음에 이제 첫 구매 담당자가 네. 저한테 컨택이 됐는데, 네. 그래 샘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샘플을 보냈죠. 신나게 보내셨는데. 네. 그 제품이 하나 400불짜리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보냈는데 이 제품을 보내고 나가지고 한 1, 2개월 동안에 소식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져 보니까 이 구매 담당자가 보직이 바뀌어 버렸어요. 담당자가 네. 변경이 됐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샘플을 후임자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을 해주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해쳐먹어 버렸어요. 본인이 그냥 네, 그러다 가진 보니까 거예요. 이 저희들은 또 후임 구매 담당자한테 또 샘플을 보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보내준 샘플만 해가지고 3개입니다. 샘플 비용만 네. 해도 지금 1,000불이 넘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때는 샘플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샘플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네.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요? 예, 이 회사가 이제 매장을 도대체 이제 내가 몇 개의 매장에 납품을 해야 될까? 260개 매장을 가졌다고 했는데 물론 뭐 200개든 260개든 뭐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260개 매장에 다 깔 수 있는 내 재력이 되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네.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그 네. 제품이 다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네. 자금 회수와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건 뭐 제가 다음 장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외상 거래를 하잖아요. 네네. 통상적으로 미국에서도 외상 거래를 합니다. 보통 60일 거래를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매장에 몇 개의 매장에다가 판매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이 끝나가지고 이 내가 이제 100개 매장을 하겠다 아니면 10개 매장을 하겠다 하는 걸 갖다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매장은 포기하겠다. 온라인 매장만 하겠다. 사실은 이 이제 회사가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그러면 이제 그 블록스톤이라는 업체와 네. 이런 구체적인 뭐 협의를 몇 개의 해야죠. 매장 혹은 네. 나는 온라인만 지금 공급하겠다 이런 네. 거를 좀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개 정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거는 거래 시점에 신용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납품 업체의 신용도 조사요. 그렇죠. 뭐 상당히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 네. 괜찮은 회사다 했을 때 신용도가 지금 현재 신용도라는 건 캐시플로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그 납품하려고 하는 업체가 일단 러브콜이 오면 네. 너무 그냥 흥분하죠. 네 너무 좋아서 그냥 아무것도 그렇죠. 안 가리고 그냥 네. 뭐 몇 네. 개를 납품할지 그것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네네 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이 그러니까, 신용도를 예. 조사하라는 거는 정말 네. 굉장히 중요한 것 예. 같아요. 그 당시에 신용도가 얼마큼 나오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인슈런스 컴퍼니, 인슈런스 컴퍼니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물론 비용은 듭니다. 비용은 들지만 반드시 이걸 갖다 한 다음에 이 회사에서 신용도가 요즘은 좋지 않아 라고 하면은
이 블록스톤은 반드시 내가 거래를 해야 되겠는데 하지만 신용도가 떨어져 있으면은 그 금액을 적절한 sense 가져가야죠. 네. 거래 금액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용도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제 경우에는 네. 이 260개 매장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아, 오프라인 매장을 포기하셨단 말씀이시죠? 이 오프라인 매장도 그쪽에서 포기하라고 했는 게 아니고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가 신용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하지만은 저는 전자제품을 이런 이 블록스톤이라는 회사에다가 꼭 소개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싶다 하는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 조금의 리스크는 안고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죠. 그래서 드랍십 밴드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드랍십 밴더의 예. 의미가 어떻게 드랍십 유통하는 밴드라고 거죠? 하면은요. 네네. 저 블록스톤뿐만 아니고 월마트나 스테이플스나 이런 큰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온라인에서 자기들이 올려놓고 판매를 했을 때 그 판매하는 양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 이제 뭐 이 한국에도 쿠팡인가요? 네네. 쿠팡에서 구매를 하면은 쿠팡에서 제품을 보내는 게 아니고 네. 제조업자 또는 이제 원산지에서 바로 보내는 게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네. 예, 그거가 동일합니다. 원산지에서 이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랍십 밴드 계약을 하고 드랍십 밴드 계약을 하면 그쪽에서 블록스톤에서 웹사이트에 그 고객이 클릭을 하는 동시에 저희들 회사에 연락이 옵니다. 당신 제품 하나 팔렸다. 그러니까 빨리 이 수수로 쉬핑을 하라고 하면은 그 쉬핑을 하게 됩니다. 네, 직배송을 하시는 예, 거네요. 이게 이제 드랍십 네. 밴드라고 미국에서는 네, 합니다. 네. 그래 계약을 하곤 했는데도 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래 거래 조건이 60일이라고 했죠. 네. 그래 60일이가 되면은 이 외상 60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 60일 거래를 하고 60일 만에 결제일이 해주는데 이 자금 사정을 갖다가 우리 회사의 자금 사정을 제가 이제 제가 자신이 알잖아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거래를 했는데 2018년도 8월달 돼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예, 부도가 났는데 파산 신청이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저희들은 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외상 값이 얼마였느냐? 한 3, 4만 불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다행히 제가 매장에 쫙 다 깔았더라면 100만 불이 깔릴 겁니다. 손해가 더 컸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손해보다도 중요한 게 제 캐시플로우죠. 네, 그 네. 자금 사정을 검토하라라고 해놓은 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자금 사정이 넉넉하다. 아직 그 뭐 100만 불 정도, 한 10억 정도는 물려 있어도 다른 데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라고 한다면은 그냥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도가 났다고 해가지고 챕터 11 그러니까 물론 챕터에 따라 가지고 그 수준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렇죠. 예. 네. 부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순하게 그냥 부도가 났을 때는 인수하는 회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 4만 불을 못 받은 게 아니고요. 한 6개월 후에 받았습니다. 이게 정리가 될 때까지 이제 네, 기다림이 필요한 거네요. 네. 네네. 그때까지 우리 회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 캐시플로우를 고려하고 이 거래 조건에 대해서 60일간 외상 근데 60일만 고려하지 마시고 한 90일 그리고 120일을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능력 잡아서 고려해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금 사정에 맞게끔 이 260개 매장이면은 200개 매장, 100개 매장, 10개 매장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컨택을 하면 좋겠다. 지금도 조금 지난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블록스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뭐 비록 이제 네. 파산은 된 이력이 있긴 하지만 네. 지금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네. 인수를 했고 네. 좋게 자금 흐름을 잘 원활하게 운영되고 잘 있죠. 운영하고 있다고 예,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께서는 이 좋은 회사가 있으면은 신용도 조사를 하지만은 신용이 나쁘다 해가지고 무조건 포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금 사정에 따라 가지고 적정 수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좀 조절을 해서 네. 협상을 통해서 조율을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제가 것 아마 같아요. 아마존에서 1등을 하게 된 것도 이런 회사들이 도움이 컸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픈해가 네, 자기들이 네. 이제 광고를 해주니까 네, 네, 네. 저는 이 팔면서 광고를 하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올려놓더라도 아마존 AMS, 아마존 마케팅 서비스만을 가지고 비용을 지불한다면은 아마 이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오프라인 채널, 온라인 다른 중소 채널을 확장해가지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수익은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다른 채널을 갖다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미국 현지에 있는 유통업체라고 하더라도 네. 그 거래 시점에 네. 그 업체의 그럼. 신용도 조사를 반드시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네. 또 이제 셀러님들의 그런 이제 자금 흐름 현황도 네.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이제 자금 사정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에 맞춰 가지고 잘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 미국 유통에 참여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네. 예. 다음번 영상에서 네. 또 한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네. 다음 기업은요. 뉴에이라 해서 굉장히 네네. 그 기업도 만만치 않게 괜찮은 기업입니다. 제가 거래했던 기업인데요. 네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 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존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아마존에서 얼마나 많이 파느냐, 얼마나 수익을 올리느냐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일 겁니다. 네, 또 얼마나 많은 기업들에게 네. 팔로를 개척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이 중요한데요. 네. 저희 에이존 TV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을 개척하는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